얘들아 혹시 그 지금 쌤이 그 시험 대비 프린터 혹시 안 줬나? 그 뭐냐 교사용 특별 프로그램 있는데 지금 받은 사람 예전에 받은 사람 없어? 지금 있어 집에? 있어? 그거 있지 확실하게. 나머지 혹시 있어? 없지 얘들아. 없죠. 제가 그 프린터 좀 해줄게요. 레온이 혹시 갖고 있어? 찾아봐요. 찾아봐야 돼. 한번 찾아보고 나서 다음 주에 쌤한테 얘기해줘. 네. 알았지? 그 쌤 프린터를 해줄게. 얘들아 지금 144쪽 비열만 나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할게요. 비열. 얘들아 비열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비열은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얘들아. 거짓말 진짜 나와요, 얘들아. 중3 때도 비열의 내용을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비열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비열이 비자가 견줄 비자의 열이 더울 열자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 할 때 그 열자야. 덥다, 덥게 하는 요소다. 근데 왜 비열을 배우냐면, 왜 열을 비교하냐면 이런 느낌이야. 물질마다 그러니까 물질을 확대하면 원자로 돼 있지. 원자 내부는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지. 그치?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질끼리 서로 다른 전기를 띌 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다 다르다고 배웠었어. 쌤한테. 예전에 그 원자핵과 바깥쪽 전자 사이의 거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잡아당긴 힘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마다 다 이 열이 얼마나 이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지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비열이라고 불러. 열이 얘는 이 정도나 필요해. 얘는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다 다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비열을 배우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다 물질마다 다 힘이 다르거든. 잡아당긴 힘이. 그래서 실제로 잡아당긴 힘이 셀수록 실제로 비열이 커요. 잡아당긴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비열이 작아요. 왜? 힘이 세면 셀수록 얘가 움직이지 못하거든. 근데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배웠지. 고체일 때 진동에서 이웃한 사이에 열 전달하는 거 전도 배웠지. 또 직접 액체나 기체는 움직일 수 있지. 이렇게 대류 또는 입자 자체가 열이 높으면 열이 높은 낮은 곳으로 열이 실제 나갈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이 나가는데 이 물질마다 다 이 열을 얼마나 전달하는지가 다 다른 말이야. 쌤 말은. 그래서 비열을 배우는 거야. 자, 얘들아 비열 배우기 전에 처음에 열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O2 144쪽이네. 144쪽. 열량이 뭐냐면 얘들아 열은 눈에 안 보여. 에너지라서. 그래서 그거를 양으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열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열량의 단위는 아마 너희 과자나 음식물 뒤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얘들아? 칼로리스 이런 것들은 본 적 있어. 칼로리스. 그러니까 35 칼로리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이 칼로리가 바로 이 열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키를 갑자기 킬로그램을 나타내? 아니지. 열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칼로리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로리라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뭐라 생각해? 얘를 먹었을 때 우리한테 에너지를 얼마나 제공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단위를 배우는 거죠. 알았죠? 자, 얘들아, 그 열량 단위는 칼로리 또는 이 칼로리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칼까지만 써요. 단위는 칼 또는 이 칼로리 할 때 칼자가 너무 단위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킬로가 정의가 10을 3번 곱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천이란 뜻이죠, 천. 그래서 실제로 이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킬로칼로리만도 쓰기도 해요. 알았지, 얘들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더. 이런 것도 쓰기도 해요. 그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잘 정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실제로 과학자에는 줄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만 하면 돼. 알았지, 얘들아? 알았죠? 자, 다음 얘들아, 우리 그 두 번째 거 보면 1kcal만 적혀 있는데 1kcal 말 그대로 얘가 1kcal란 말은 이제 실제로 정의가 보니까 1kg짜리를 실제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열량이란 것은 이제 물질한테 열을 얼마나 가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고, 그리고 1kcal를 실제로 가했을 때 어떤 물질 1kg가 1도씨가 올라간다를 실제로 알 수 있대요. 그렇게 정의를 지었대. 자, 너희들 그 아래 거 볼게. 보면
지금 물 1kcal짜리가 있는, 그러니까 물 1kg에다가 1kcal의 불을 가했어. 근데 1도가 올라왔어. 근데 반대로 내 오른쪽으로 1kg짜리를 열량을 2배로 가했어. 그럼 온도가 몇 배로 진 거야? 당연히 열을 2배 가했으니까 2배 올라가겠지. 그런 말이야. 왜? 1kcal 정의가 1kg짜리를 1도씨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배웠었잖아. 맞지? 자, 일단 우리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1kg짜리 1도씨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걸 알기 전에 그 맨 아래 두 번째 거 비열에 대해서 할 건데 비열은 나와있다시피 1kg짜리 1도씨 필요한 뭐 열량을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그 7kg짜리가 뭐 예를 들어 뭐 8kcal를 가해 뭐랄까 7kg짜리를요 뭐 예를 들어 뭐 5도 올리는데 뭐 한 4kcal가 필요했대. 그러면은 사실 이 A라는 물질과 미쳤나? 미쳤나? 늦게 온 사람 영상 보면 돼. 쌤 영상 좀 찍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문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실제로 5kcal가 있고 5kg짜리가 있고 그리고 8kcal. 근데 온도가 3도 올랐대. 얘들 이때 혹시 누가 더 같은 질량일 때 실제로 에너지가 열량이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모른단 말이야. 딱 봐도 모르겠지. 봐봐 5kg짜리고 7kg짜리고 얘는 5도 올랐고 3도 올랐는데 얘는 4kcal가 있고 얘는 8kcal가 있대. 이렇게 봤을 때 몰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어떤 물질마다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비교, 즉 비열을 알려고 하면 이렇게 비열을 알 수 있어요. 비열은요, 일단 같은 질량과 같은 온도일 때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얘들아 봐. 얘가 지금 7kg잖아. 근데 이 7kg 얘들아 지금 1kg 바꿨어. 그거 봐. 지금 질량이 7배 줄었지? 그러면은 생각해봐라. 질량이 7배 줄어들었다는 말은 얘를 온도를 올리는데 7배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열량도 몇 배가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7kg가 있었어. 근데 이 7kg짜리를 7배를 줄여버렸어. 그러면 실제로 원래 4kcal가 필요했었는데 양이 7배 주니까 에너지가 7배만큼 덜 드는 거야. 얘들 생각해봐. 물이 1kg가 있어. 너 1kg에 라면 끓이는 게 더 오래 걸려? 아니면 뭐 100g에 끓이는 게 더 오래 걸려? 1kg짜리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얘랑 물질마다 다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다른데 지금 A라는 물질 보면 얘는 지금 7kg가 있으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1kg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나눠준 거야. 7배 줄이니까 열량도 7배 덜 필요하죠. 그래서 7분의 4 kcal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를 이것도 바꿔줄 거야. 이 A라는 물질을요 이번엔 1도씨로 바꿔줄 거야. 1도 올리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1도만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열량도 몇 배 줄여줄까? 5배 줄겠지 맞지? 그래서 총 35분의 4kcal가 필요하죠. 이 수치가 비열이야. 비열. 얘도 비열. 지금 5kg짜리가 있는데 얘를 1kg짜리 바꿨어. 그럼 열량도 5배 덜 필요하겠죠? 그리고 3도인데 얘를 3배로 줄였어. 그러면은 당연히 열량도 3배가 덜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15분의 8kcal가 필요한 거야. 1kg짜리 1도씨 올리는데 이만큼 필요하고 얘는 1kg당 1도씨 올리는데 35분의 4kcal 필요한 거지. 이러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있죠. 똑같은 질량,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량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열이라 불러요. 비교한 거야, 쌤이. A라는 물질이 더 열이 많이 필요해, B가 더 많이 필요해? 얘들아? 딱 봤을 때? 통분해볼까? 딱 봐도 얘가 더 많이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얘가 비열이 크다고 불러요. 그래서 얘들아 비열의 정의 다시 해볼게요. 비열은 말했지만
1kg당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왜? 물질마다 다 힘이 다르다 했어? 똑같다 했어? 다르다 했죠? 물질마다 다 힘이 달라요. 근데 힘이 세면 셀수록 비열이 크고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물질마다 다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질량, 같은 온도일 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열에 한번 씩 적어볼게요, 쌤이. 비열은 영어로 이렇게 C라 적어요, C. 왜 C라 적냐면 영어로 스페시파이가 특정하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단 말이야. 또 뭐 특정하다, 뭐 구체화하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비열은요 영어로 부를 때 특정적인 열, 즉 이렇게 불러요. 특정하다를 그 형용사 바꿨을 때 실제로 뒤에다 IC를 붙이는데 특정한 히트, 비열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 과학에서 SPE는 이미 기호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글을 써요. 네 번째 글을 써요. 비열의 정의를 비열의 그 기호를 쓸 때 비열은 한마디로 어떻게 속하냐? 아까 쌤 뭐라 했어? 다 모든 물질이 질량과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다르지, 그치? 그래서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질량과 온도를 나눠줘요. 여기서 M 질량의 뜻이야, 매스. T 너는 다 알고 있어요. temperature 온도죠. 그래서 질량과 온도로 나눠줬을 때 봐봐 얘들아 얘가 질량 7kg야. 온도가 뭐 5도야. 그럼 분모에 나누면 뭐가 돼? 1로 밖에 안 바뀌어. 단위가 바뀌죠. 단위가 1로 바뀌죠. 1kg당 1도씨가 바뀌지. 맞지? 그래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 바로 비열이라 불러요. 근데 요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쌤처럼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까놓고 말해서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랄까 머릿속에 이 식을 넣어도 되긴 해. 우리가 근육식을 배울 때 이걸 증명해서 풀진 않잖아. 그치? 근데 과학은요 이렇게 이해해도 풀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하긴 해. 이렇게 쌤처럼. 근데 이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래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 질량 온도를 알았어? 같은 질량과 같은 온도일 때 비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분자의 열량이 있는 거야. Q는 얘들아 열량이라는 뜻이야. 열량. 양이 얘들아 영어로 근데 스펠링 다 치면 안 나와. 근데 쌤이 일단은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도록 적어주는 건데 양이 영어로 quality라고 그러죠. 맞죠? quality of heat에서 열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Q라고 써요. 요 기호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시험 나올 만해서. 알았지? 기호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비열은 1kg당 1도씩 필요한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열량 물어봤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분자로 간 거야. 분자가 숫자를 의미하잖아. 분모는 나누는 수지. 맞지? 왜 나눈다 했어? 똑같이 비교하려고. 오케이. 이 끝이야 얘들아. 비열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문제를 볼게. 문제. 자 문제 볼게 얘들아. 자 비열이 다 봐봐. 비열이 이렇게. 자 1kg당 1도씩 올리는데 이 어떤 A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 얘들아. C라는 물질이 8kcal가 필요하대. 알았지? 자 문제를 볼게. 어렵지 않아. 자 한번 논리로 볼게. 논리로. 자 1kg당 1도씩 올릴 때 8kcal 필요하대. 얘들아 칼로리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그걸 쪼개서 에너지를 얻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를 봤을 때 얘는 우리한테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지. 맞지? 그게 단위잖아. 맞지 얘들아? 우리가 키를 잴 때 킬로그램 안 부르는 것처럼. 맞지? 자 일단 맞춰볼게. 12kg이럴 때 이 C라는 물질은요 이 12kg짜리를 1도씩 올리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열량이? 당연히 생각해봐. 몇 배 더 필요해? 몇 배? 11배 더 필요하죠. 11배 맞지? 양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양이 많으면 그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많이 필요할 거니까 열량이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몇 배 증가하는 거야? 11배 증가하는 거야. 곱하기 11배. 안 어렵죠? 자 이번에는 자 11kg짜리 플러스 또 이번에 생긴 온도를 15도로 올릴게. 안 어렵지? 자 이번에는 11kg 올려가지고 열량이 11배 특별했지 맞지? 근데 온도가 15배 올리면 또 몇 배 필요해? 15배 필요하겠지 맞지? 안 어려워. 맞지? 그래서 이게 뭐야?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얘들아 사실 맞아.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봐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쌤이 지금?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곱했지. 그치?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봐봐. 자, 아까 쌤이 필요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했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단위가 사라져? 사라지지. 그러니까 열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외우려 하지 말고. 또는 아까 쌤이 논리를 한 것처럼 1kg당 8kcal 필요하니까 12kg면 8배 필요하고 15도 올렸으면 15배 필요하고 총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정의가 열량 구할 때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 비열만 머릿속 바로 있는 생각 들어야 돼. 1kg당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네? 근데 만약에 질량이 뭐 5kg야. 그럼 5kg 곱하면 단위 사라져. 여기 안에 질량이 사라지지. 그치? 그리고 11도 올랐어. 그럼 또 곱해주면 또 사라지지. 그럼 열량만 남잖아. 그러니까 열량이 구해주는 거야. 그치? 얼마나 쉬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너희가 느낌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질량이 많으면 그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온도를 많이 올리면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열량은 질량이 많이 필요할수록 많이 필요하지. 비례한 게 온도 변화를 많이 할수록 열량도 많이 필요하지. 비례한 게 비열의 정의가 뭐야? 1kg당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 그래서 비례한 게. 그래서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도 이해도 돼요. 자, 수학적으로 이해도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도 되고 아니 쌤처럼 이렇게 그 논리만 이해해서 또 풀 수도 있고. 알았지? 푸는 방법이 엄청 많아 얘들아. 알았지? 푸는 방법 엄청 많아요. 쌤이 얘들아 이거 진도 나간 다음에 쌤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그럼 쌤한테 또 물어보면 돼. 쌤이 푸는 방법을 다 말해줄 거야. 싹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쌤 말은. 뭐 외울 거면 이것만 외워. 쌤이 외운다는 말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알았지? 비열이란 말이 그런 정의다. 무조건 1kg당 1도씨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이름이 비열이다. 열을 비교한다. 알았지? 다 했고 얘들아 우리 이번에 맨 아래 보면 자 열량과 비열 온도 변화 관계를 보면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너희들 그 플러스 강의 144쪽에 1번 봐봐. 플러스 강의 144 우측 상단 봐봐. 너희들 하나만 기억해.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반짝반짝 거리는 쇠에 속했다. 금속과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비금속으로 돼 있어. 근데 얘들아 금속 같은 경우는 왜 반짝반짝 거린다? 다 배웠을 거야.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했지. 기억나? 바깥전자 멀리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했지. 나한테 화학 다 배웠죠? 그렇죠? 움직여. 그래서 얘는요 열 전도가 심할까 약할까? 열 전도를 매우 잘해요. 그래서 얘는 그 계란 후라이 익힐 때 어디에? 금속판, 프라이팬에 돼 프라이팬. 맞지? 그래서 실제로 금속은요 비열이 다 낮아. 안 어렵지 얘들아. 왜? 얘들 비열이 낮다면 뭐야? 1kg당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얘는 열을 조금만 가해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자, 비열이 낮다? 열을 비교했을 때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 왜? 온도가 변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비금속은 얘들아 왜 반짝반짝거려? 광택이 없지. 왜 없어? 실제로 열을 가했을 때 너희들 알다시피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나한테 배웠잖아. 원자핵과 바깥 전자 가까워가지고 쉽게 못 움직이지. 그래서 전자가 잡혀있다 보니까 실제로 열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비열이 높을까 낮을까?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열은요 다시 뭐라 했어? 열을 비교하는 거라 했지. 얘가 열이 많이 필요한지 조금 필요한지. 근데 이렇게 비금속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비열이 높다 부르는 거야. 그치? 안 어렵죠? 얘들아 비열 다 했고 시험에 나올 거 얘들아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별팽창 바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쌤이 하나 진짜 애들 많이 틀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요걸 되게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할게요. 우리나라 잠시만 짜갈게. 여기서 얘들아 여기 바다고 육지지. 근데 너희들 그 바다랑 육지에서는 알다시피 너희들 혹시 그 지금 여름이잖아.
쌤이 얼마 전에 마라톤을 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 뭐지 모래사장을 많이 봤는데 근데 모래사장에 햇빛 비치면 어때? 모래사장에 반짝반짝거리지 맞지? 그렇지? 근데 육지에서 혹시 뭐가 많은 줄 알아? 금속이 많아. 이해했어? 그래서 얘들아 문제 볼게요. 육지는요 금속이 많아. 그러면은 얘들은 열이 조금만 있어도 온도가 쉽게 올라갈까? 아니면 쉽게 안 올라갈까? 자, 해가 떴어. 낮이야. 에너지가 막 많아. 근데 너희들 봐, 생각해봐. 바다가 더 온도가 쉽게 올라가? 육지가 온도가 쉽게 올라가? 육지시. 너희들 실제로 맨발로 그 해수욕장 가면 엄청 뜨겁잖아. 맞지? 비열이 낮아서 그래요. 왜? 금속은요, 말했잖아. 금속은 열을 비교했을 때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비열이 낮고 얘는 비열이 높아요. 얘들아 물은 대표적으로 비율이 높은 애야. 물 보면 얘들아 막 달라붙어 있지? 그치? 이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야. 왜? 물은요 너희들 그 다 배웠지만 원자 안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지? 걔들 사이에 힘이 작동하는데 물은 그 힘이 셈에 속해요. 나한테 화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해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물은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물은 잘 움직임이 힘들어. 그래서 열이 많이 필요하네. 온도를 올리려면. 그래서 너는 라면 끓일 때 실제로 온도를 올리는데 되게 오랜 시간 걸리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다는 비열이 크고 비열이 낮아요. 자, 비열이 크단 말은 열이 많이 필요하다. 온도를 올리는데 비열이 낮다는 말은 열을 비교했을 때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낮이야. 당연히 온도 변화가 어때? 육지가 더 심할 거고 바다는 덜 심하겠지. 맞지? 그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시원해? 어디가 더 차가워? 바다지. 그 생각해봐, 너희들. 봐봐. 너희들 자 여기 바다고 여기 육지. 이때 바다가 더 차갑잖아.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공기는 어디가 더 차가울까? 바다 쪽 공기가 차가울까? 육지 쪽 공기가 더 차가울까? 바다 쪽이지, 그치? 그럼 바다 쪽 공기는 어떻게 될까? 자, 너희들 다시 할게 얘들아. 이거 대류에 대한 건데 다시 한번 볼게. 자, 대류 쌤 다시 설명할게. 대류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라서 쌤 다시 해놓으면 다시 봐봐. 똑같은 부피를 할게요.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열의 이동 방법 중에서 대할 대자에 흐를 유자, 흐름을 대하는 걸 설명하고 있대. 열을 이동한 방법 중에서는요 대류란 게 있는데 쌤 잠깐 대류 다시 설명할게. 자, 같은 부피일 때 여기가 temperature 온도가 낮고 temperature 온도가 높아요. 얘들아 아래 쓸게요. 온도. 육지가 온도가 쉽게 올라갔어. 바다는 온도가 쉽게 낮아졌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때 자 입자의 움직임이 어디가 더 활발할까 얘들아? 바다일까 육지일까? 바다야. 바다가 더 차갑잖아. 맞잖아. 낮이 맞지? 그럼 봐봐. 움직임이 둔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상대적으로. 이때 얘들아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인 육지에 있는 공기는요 얘가 부딪혔을 때 상대적으로 차가운 것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많이 멀어져? 조금 멀어져? 내 생각해봐. 막 세게 부딪혔을 때가 많이 튕겨나가? 조금 튕겨나가? 많이 튕겨나가지? 그치? 다 이해했죠 얘들아? 많이 튕겨나가지? 그치? 근데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어때? 입자 온도가 둔하니까 많이 튕겨나가? 얘보다 조금 튕겨나가지 맞지? 그래서 입자 개수가 많아. 얘보다 많아. 이해했어? 자 이때 똑같은 부피일 때 누가 더 무거울까?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차가운 바다 쪽이 무거울까? 따뜻한 육지가 무거울까? 얘지. 딱 봐도 얘지 맞지? 입자가 많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쌤들 기억나? 힘의 크기를 쌤이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냈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자 너희들 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공기량이 작아져 안 작아져? 중력이 약해지니까 작아지죠? 기억나 얘들아? 작아지죠? 그래서 쌤이 한번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부딪히는 자 얘들아 이건 무게야. 자 지금 적어볼게 얘가 얘 두 개는 무게 알았지? 자 이번에 쌤이 뭐 할 거냐면 위 공기와 아래 공기가 압력차가 발생해요. 기압차. 기압 배웠지? 기압 중1 때. 자 봐. 위에서 부딪히는 공기. 이렇게 할게. 아래에서 부딪히는 공기. 보여드려? 아래가 공기가 많아? 위가 공기가 많아?
아래가 많지. 다 배웠잖아. 중력이 세니까. 그치? 자, 아래 공기의 쌤이 이렇게 들어올게요. 공기 힘, 화석끼리. 자, 이건 기압이야. 공기의 압력, 충돌하는 힘. 위에 충돌의 힘 약하지, 얘보다 길이가. 약하지? 오케이, 약하죠? 쌤이 위에 기압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들아, 이 두 개는 지금 기압차야, 기압차. 자, 쌤이 위, 아래 기압 빼볼게요. 자, 기압차를 한번 계산해볼게. 자, 이거 내렸을 때 삭제시켜볼게. 자, 위로 뜨는 힘만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얘도 똑같아. 삭제시키고 둘 다 순수하게 위로 뜨는 힘이 있지? 기압차를 뺐을 때 이게 뭐였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부력이었어요. 부력. 자, 해볼게, 얘들아. 그거 다 끝났어. 이건 지금 중력이야. 중력. 무게. 얘는 부력이야. 자, 뜨거운 공기는 무게가 어떻게 돼? 중력이 커, 안 커? 작지? 부력은 어때? 부력이 더 크지? 그럼 누가 이겨? 중력이 이겨, 부력이 이겨? 부력이지. 그래서 뜨는 거야. 열기구 왜 들어갔다? 무게는 가벼워지고 부력은 세지니까. 이해했어, 얘들아? 내 열기구에 열을 갈 무게를 줄이려고. 이렇게 무게 줄이잖아. 이번엔 뭐 참고 볼게, 얘들아. 무게는 무거워. 부력보다 더 세지. 그래서 가라앉는 거야. 이게 대류였어. 부력과 중력 차이로 인해서 가라앉고 뜨는 원리. 자, 다 했어, 얘들아. 지금 얘들아, 낮이야. 여기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지. 자, 다시 할게. 바다가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공기가 무거우니까 내려오지.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뜨지. 부력이 이겼으니까, 맞지? 그럼 봐봐. 공기가 내려오면은 바다 쪽은 충돌수가 증가한다. 자, 내려오면 공기 모이니까 수가 증가하지. 공기가 모이잖아. 맞지? 증가하지? 공기가 떴어. 그럼 어떻게 돼? 공기 빠져. 빠지지. 그러면은 아래에 있던 이 육지에 있던 공기의 수가 줄어, 안 줄어? 입자수가 줄죠. 충돌수가 감소하지. 압력 감소하지. 힘 약해지지. 자, 쌤 손동작 봐봐. 손동작 표현해볼게. 육지 쪽 이렇게 했어. 바다 쪽 충돌수 엄청 세. 힘 누가 이겨? 자, 육지, 바다. 힘 누가 이겨? 바다지. 그래서 힘의 차를 빼보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게 바로 윈드, 바람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과학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문제 풀기 쉽다니까. 얘들아, 그럼 외우지 말라는 말이야, 쌤은. 자, 다음.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밤이 됐어. 초승달. 쌤 초승달 좋아한단 말이야. 초승달. 우리 학원이 금음달 쌤 있으니까 금음달 할까? 금음달. 근데 밤이야 돼, 밤. 알았지? 근데 밤에는 생각해봐. 아까 비열이 물이 높다 했지? 얘들아, 봐봐. 비열이 높단 말은요,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야. 맞잖아. 자바등이 세니까. 그리고 비열이 낮다는 말은요,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뜻이야. 근데 밤에 어때? 육지가 오히려 더 차가워져요. 왜? 봐봐. 너희들 쌤 여기다가 얼음 얹잖아. 그럼 쉽게 차가워져. 쉽게 차가워져요. 그 너희들 그 겨울 때 이런 거 없나? 쌤도 대리운전 타온단 말이야. 대리운전 타다 보면 너희 그쇠 같은 거 있잖아. 쇠. 다음에 어떻게 돼? 차가 이렇게 떼잖아. 맞지? 너희 다음에는 엄청 차가 떼잖아. 맞지? 겨울철에 맞지? 왜? 열이 너무나도 쉽게 전달되고 또 온도 변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밤이 됐을 때는 오히려 육지가 온도가 더 떨어져. 여기가 더 온도가 낮아지고 여기 온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요. 이해했어, 얘들아? 상대적으로. 그럼 얘들아, 반대야. 여기가 이번에 더 차갑고 뜨겁지. 그럼 여기가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자, 중력이 이겨, 부력이 이겨.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무거워지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공기 뭐야? 이번 육지가 모이지. 이번에 얘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부력이, 중력이 어떻게 돼? 중력이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력이 이기면서 뜨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기가 빠지니까 충돌수가 감소해요. 그럼 이번에 어디가 이겨? 육지가 충돌수 크지? 바다는 작지. 그래서 육지가 이겨가지고 해풍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육풍이라 불러요. 육지에서 부는 바람. 시험 나와요, 다. 알았지? 해풍, 육풍. 밤에는 육풍, 낮에는 해풍. 근데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세요. 알았지, 얘들아? 다 했어. 다 했고, 다
다 했고 얘들 요거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 알았죠? 일단 그 우리 144쪽에 플러스 강의 3번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3번만 보고. 너는 그 비열이 큰 물질을 쓰는 때 활용하는 게 이게 주관식 쓰는 게 좀 많단 말이야. 찜질팩 들어와. 찜질팩은 실제로 물 많이 써요. 내가 아까 물 뭐라 했지 얘들아? 물은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 했지. 그럼 붙어있잖아. 맞지? 이거 원래 떨어져 안 떨어져야 돼? 중력 받아가지고 떨어져야지? 근데 안 떨어져. 왜?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비열이 센 거야. 그래서 샤워할 때 물 튀면 물이 달라붙잖아. 끈적끈적하지도 않는데. 맞지 얘들아? 그렇죠? 중력보다 이 얘들이 잡아당기는 이 전기력이 세서 그래요. 전기력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기가 잘 갈 때. 그래서 찜질팩 안에는 물 넣었어요. 비열이 큰 뚝배기. 근데 그 라면 익힐 때는 오히려 빨리 익혀야 될 거 아닌가? 왜? 라면이 불 거 아닌가? 오래 끓면 맞지? 혹시 불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닌가? 맞지 얘들아? 일반적으로 맞지? 그래서 라면을 익힐 때는 오히려 비율이 낮은 이 금속, 양은 냄비 같은 거 쓰고 오히려 이제 뚝배기나 아니면 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찌개류, 탕류 할 때 약간 뚝배기를 많이 쓸 때 그 검은색 본 적 있어요? 얘들아? 검은색 그 약간 조금 광택이 살짝 남는데 그게 비열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잘 안 변해. 근데 얘를 더 이상 열을 안 가해도 그 온도가 계속 일정 유지가 돼요. 왜? 온도식이 안 변하잖아. 힘이 세서 그래. 잡아당 힘이 걔들이. 기준하고 넘어가면 될까? 얘들아 뒤로 넘깁시다. 146쪽. 얘들아 한 10분 정도만 하고 쉬는 시간 갔다가 쌤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험 범위랑 잠깐 물어볼게. 시험 범위랑 그리고 쌤이 각자 개인마다 책을 추천해 줄 건데 그 책을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이미 책 있는 사람들은 뭐 살 필요 없고. 자, 얘들아 146쪽 볼게요. 146쪽 이것만 하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쌤이 문제 풀면서 진도 가줄게요. 지금다. 근데 열팽창, 얘는 열팽창 어렵잖아.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열팽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앞에서 뭐 배웠어? 열이동법? 세 가지 다시 볼게. 시험 나오니까. 세 가지. 전할 전자에 인도할 조자. 전도. 고체는 어때? 굳어있는 몸체란 뜻이지? 왜 눈에 보여야 되나? 고체는? 왜 눈에 보여 이렇게? 왜 눈에 보이지?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까워서. 또 가까우니까 어때? 서로 전기력의 힘을 세게 받아, 약하게 받아? 세게 받아. 그래서 얘는 그냥 봐. 다시 볼게 얘들아. 여기 열을 가했어? 때리지? 얘들아 봐. 입자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열이 조금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지 맞지 얘들아? 배웠지? 너 확산도 왜 해? 증발 왜 해? 입자가 너무나도 질량이 작으니까 열을 조금만 받아도 운동할 수 있죠. 왜? 열은 뭐라 했으니? 에너지를 뭐 할 수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질들은 운동을 취하게 만들 수가 있죠. 맞죠? 에너지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다시 해볼게 얘들아. 자 고체야. 열을 가했어. 쉽게 움직여. 때려. 지면표를. 그럼 어떻게 돼? 멀어지지? 너무 가깝지? 또 잡아당겨. 또 때려. 멀어지지? 이게 반복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뭐 하는 거야? 진동하는 거야. 떨고 있지 맞지? 그래서 진동하여 이웃한 입자 사이한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야.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수억 개, 수조 개의 입자들이 지금 다 이루고 있어. 진동하고 있어. 상상해봐 얘들아. 상상해봐. 모든 입자들이 다 이루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요. 입자 한 개는 거의 커지는 게 안 느껴지지만 이 수억 개, 수조억 개가 이 입자가 다 진동하고 있어. 그럼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게 엄청 벌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열팽창이라 불러요. 봐봐. 열팽창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 이런 거야. 다 이렇게 되고 있어. 여기서 가고 있어 쌤이.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너무 벌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녹아요. 근데 배웠죠? 융해열, 흡수 이런 거 배웠죠 얘들아.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순간 힘이 약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이때 빠르게 움직일 때 열이 필요하니까 융해열, 흡수 이런 거 배웠었어. 이때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어느 상태가 되든 다 열팽창을 해. 왜? 액체를 볼까? 봐봐. 움직이고 있어. 열을 계속 가해. 움직임 활발해지죠. 활발해지지. 왜? 열은 에너지라잖아. 에너지는 일을 시킬 수 있다 했지. 맞지? 움직여. 근데 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사이가 많이 벌어져? 조금 벌어져? 많이 벌어지 맞지? 그래서 사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이것도 열팽창. 근데 액체가 한계점을 넘어가. 자, 잡아당긴 힘이 이까지 한계점이야. 근데 넘어가서 어떻게 돼? 힘이 없다 보니까 이때 확 벌어져요. 이게 기체죠. 맞죠? 기체. 이때 기체도 당연히 열팽창이 있어. 왜? 기체끼리도 뭐 할 수 있어? 부딪힐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열팽창은 고액 기가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열팽창 정도는 당연히 기체가 제일 커요. 책에 나와있다시피. 볼 필요 없어. 이해해봐 얘들아. 봐봐. 고체는 사이 가깝지. 그럼 힘이 세야 안 세? 서로 힘이 세요. 팽창을 잘 못해. 액체 얘보다 한치 더 멀어져 있어. 얘보다는 힘이 약하지. 그래도 기체보다는 세요. 맞지? 기체 볼게. 기체는 힘이 제로야. 그래서 열팽창을 너무나도 잘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열만 조금 가면 쉽게 벌어지고 압력 가면 쉽게 줄어들어. 근데 너네 그 기체 표시할 때 뭐 표시한다 했으니? 기억나더라? 기체를 표시할 때 무조건 압력과 온도를 표시해줘야 돼. 왜? 기체는 힘이 제로야. 너무 멀어서. 이해했어? 얘들아 입자는 쌤들 화학을 안 배운 사람들이 생각하면 돼. 입자는 고유한 힘이 있어. 근데 그 고유한 힘은 기체일 때는 제로야. 힘이 너무 없어. 너무 멀어서. 그래서 열이 쉽게 가면 쉽게 벌어지고 압력을 가면 쉽게 줄어들어. 또 압력을 줄이면 쉽게 벌어지고. 내가 예전에 그런 거 배웠지. 보일 샤를 배웠죠. 뭐 보일일 때는 뭐 압력을 뭐 가할 때는 부피가 그만큼 뭐 감소하고 압력 높이도 부피 감소하고 압력 낮출 때 부피 증가하고. 기억나더라? 기체는 압력과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왜 민감하다 했지? 힘이 제로라서. 너무 멀어서 그래요. 너무 멀어서 입자태가. 끝이고 얘들아 우리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고체의 열팽창.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고체의 열팽창 할게요. 얘들아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 그 고체 열팽창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런 물질이야. 일단 이 물질이 먼저부터 들어볼게. 너희 혹시 이름만 들어봤어? 바이 사이클. 사이클이 순환이란 말이야. 순환. 돌다. 근데 바이는 이란 뜻이야. 두 개가 돈다. 붙인 거야 얘들아. 뭐 자전거란 말도 쓰이고 뭔가 이 바퀴가 두 개 달린 건 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바이스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바이는 이란 뜻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메탈이 들어갈 거예요. 메탈 금속이야. 금속. 그래서 붙인 거야. 금속을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안 어렵지 얘들아? 금속을 두 개 붙였다. 이렇게. A라는 금속, B라는 금속. 자 문제를 볼게 얘들아. 왜 이거 두 개 붙였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화재 경보 장치인데 예를 들어볼게. 화재 경보 장치인데 얘가 지금 떨어져 있어 원래 떨어져 있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너희들 모든 물질마다 다 열팽창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이해하면 돼요. 왜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마다 다 말했지. 입자는 다 힘이 달라요. 자화된 힘이 다르지. 힘이 세면 셀수록 열팽창을 다 못해요. 이해했어 얘들아? 왜? 힘이 세니까 못 늘어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당연히 열을 받으면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팽창을 해. 근데 힘이 다르니까 입자의 종류마다 다 힘이 다르니까 열팽창 정도 달라요. 무조건 다른 물질이야. 자 여기서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화재 경보 장치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쌤이 A랑 B라는 물질을 불을 가했어. 이때 갑자기 얘가 요렇게 휘어졌대. 위로 휘어졌어. 위로. 자 이때 너희들 봐. A, B 중에서 누가 더 호가를 커? 호가 길이 A야 B야? A지 딱 봐도 그치? 자 열팽창은 누가 더 많이 했어? A지. 이해되죠? A죠 맞죠? 그래서 A가 열팽창보다 크다 알 수 있죠. 쌤 알려줬어? 안 알려주지? 너희는 보고 아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볼게. 쌤이 얼음을 가했어. 드라이 아이스. 얼음에 드라이 아이스 가했어. 차갑겠지. 맞지? 근데 똑같이 뭐 A랑 B랑 뭐 아까는 다른 물질 할게. 아까는 다른 물질이야. A랑 B랑인데 이렇게 위가 이번에도 똑같이 아래로 비었어. 자 이때 누가 더 열팽창 정도가 클까? 아까는 열을 가했지. 이번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냉각시켰어. 아까는 가열했고 이번 냉각시켰어. 냉각했을 때 누가 더 열팽창으로 심할까? B야. 왜 B일까 이건?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 움직임이 심하면 그게 열팽창이 크다고. 아까랑 다른 문제더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 아까 다른 문제 쌤이 귀찮아서 그냥 A, B 똑같이 한 거야. 알았지? 아까는 열을 갔을 때는 A가 열팽창이 더 컸지. 이번엔 얼음이나 드라이스 냉각시키면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드는 애가 열팽창이 더 큰 거야. 움직임을 더 많이 줄였으니까. 더 많이 줄였잖아. 움직임 맞지? 자 이런 거가 시험은 나와요. 알았지 얘들아? 자 한번 이걸 이용해서
화재 경보 장치 이해해볼게요. 자, 지금 화재가 났어. 어때? 지금 이 회로도 온도 높아나 높아져? 높아지지 얘들아. 높아지지 얘들아 온도가. 그렇지? 일단 온도 높아졌어. 그러면 뭐야? 열팽창 정도가 심한 애가 자 얘가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대. 전선이 연결됐대. 자 이때 A랑 B 중에서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누굴까? A로 하면 돼요. 왜? A로 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아래로 휘어야만 붙어 안 붙어 전선에 붙지.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큰 거는 A다라고 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얘들아? 안 어렵지?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또 재밌는 거 알려줄까 얘들아? 예를 들어 다리미 여기 다리미 똑같아. 다리미는 보면 원래 연결돼 있어. 원래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다리미 얘들아 전선 꽂아야지 어떻게 돼?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다리미 실제로 그 뭐야 이렇게 딱 컨센트 꽂아놓은 상태로 외출하다가 까먹었어. 그거 계속 열나고 있잖아. 일단 열나면 어떻게 돼?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탈 수 있는 재료, 산소 있으면 뭐가 돼? 발화, 연소가 돼. 연소. 위험하지 얘들아. 화재 유발할 수 있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다리미 안에 있는 장치 중에서 실제로 이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어느 일정 정도, 즉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얘가 열팽창을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자 문제 볼게요. 이 둘 중에 열팽창 정도가 어떤 게 커야지 이 화재를 막을 수 있게끔 전선이 끊길까? B여야만 하죠. 보이지? 전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주어주고 너네가 생각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이 파트 애들은 외울 게 없어. 이 파트는 그냥 싹 다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거의 끝났고 얘들아 우리 얘들아 쌤이 뭐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열팽창 정도가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에서 주어져. 알았지? 그래서 열팽창 정도를 절대로 시험에서 외우는 게 아니다. 너네 그 마찰 전개할 때 누가 더 전자를 쉽게 잡아당기고 쉽게 뜯기는지 이거 외웠어? 안 외웠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그리고 당연히 열팽창을 이용한 예시가 뭐 시험 나올 거야 이것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너희들 그 철로 보면은 어때? 금속이 철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이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어. 본 적 있어? 다리도 살짝 떨어져 있어. 금속이. 왜? 금속은 여름 때 열팽창을 잘하겠지? 진동하잖아 이렇게. 입자가 수업 때 입자가 진동하면서 사이를 벌려 안 벌려? 벌리지. 그러면 철로든 이 다리 이음새든 휘어요. 휘면 이거 대형사고 오지 맞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팽창 정도가 심할 때 이제 우리가 열팽창의 이용의 예시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이제 뭐 적는 게 시험 나와요. 얘가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어요. 여름 때 늘어났을 때 얘가 딱 맞아 떨어져. 그거 다 계산해놨어. 열팽창 정도가 됐을 때 다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딱 다. 그러면은 사고 안 나겠지. 그리고 내가 철로는 살짝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그 뭐야 전선하고 뭐 전선 그 쇠로 된 전선 겨울철 되면 실제로 얘가 팽팽한데 여름철 되면 얘가 늘어나 있어 이렇게. 왜? 열팽창이 심해서 그래요. 지금 딱 봐봐 얘들아. 전선이 막 늘어져 있어. 요새는 전선이 잘 못 보지. 약간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그 전봇대 위에 전선들이 있잖아. 나 좀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 요까지 했고 쌤이 얘들아 방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얘들아 쌤이 오늘 설거지하면서 생각난 건데 얘들아 혹시 이거 맞춰볼까? A라는 금속 그릇이 있어. B라는 금속 그릇이 있어. 근데 얘가 안 빠져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안 빠진 경우 없어요? 겹쳐가지고 이때 문제 볼게요. 열팽창을 이용해서 얘를 분리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시험 나와요 실제로. 자 문제 볼게요. A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붓는다. 첫 번째. 아니면은 B부터 이 뜨거운 물을 담긴 비커 안에 B를 집에 비커 이거 좀 웃기긴 하네. 쌤 집에 비커 끼네요. 자 내가 해볼게요. 아래 B에 뜨거운 물을 담근다. 뭘까? A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B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B를 이 비커 안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안에다 넣을까? 비커 안에 넣어야 돼요. 왜 넣어야 될까? A가 어떻게 되더라? A가 열팽창 되면서 꽉 낑겨 안 낑겨? 더 낑기지. 근데 봐봐 B를 하면 어때? 봐봐 두 가지 있어야 되더라. 기체도 뭐 얘들아? 열팽창.
고체도 열팽창. 그러면 얘가 쉽게 진짜 떨어져요. 엄청 쉽게 떨어져요. 열팽창 두 가지 있어 얘들아. 기체 열팽창, 고체 열팽창. 그래서 쉽게 떨어져요. 여기서 너희도 알다시피 기체가 열팽창하면 어떻게 돼?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기압 세잖아. 기압 세지지.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쉽게 떨어져. 엄청 쉽게 떨어져. 오케이. 얘들아 우리 그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각자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지금 쌤이 문제 좀 풀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얘들아 문제 풀면서 쌤이 질문답 받을게요. 알았지? 조금만 쉴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잠깐만요. 문제를 풀고 쉴까? 문제를 풀고 쉴까? 좀 쉬자. 좀 쉬었다 할게. 좀 쉬었다가.